자, 월요일에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진 부장과 함께하는 진짜 시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네. 한 주간 잘 쉬셨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네네. 네, 진짜 시황. 오늘은 키워드가 어떤 걸까요? 시장이 좀 많은 분들이 네. 보수적인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는데 네, 계속해서 네. 시장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눌릴 거다라고 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네.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주말 사이에 접해든 글로벌 시장에서 뭐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네. 실업률이 그렇게 안 좋니, 경제가 뭐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최악이니 해도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네네. 우리 시장도 계속 그렇게 뭐 조정 없이 올라가고 뭐 이렇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뭐 5월 들면서 뭐 계절적인 5월 조정론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강화되는, 안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시의 힘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이고 저도 그랬던 생각이었는데요. 네. 사실상 시장은 그동안에 어떤 유의미한 가격 조정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일단 뭐 현재까지 나타난 시장의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유동성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각국 정부가 보여준 유동성 공급 정책이 사실은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의 증가분을 보더라도 현재 늘어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증시에 유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증시의 큰 힘이다라고 생각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현재 단순히 유동성의 증가만으로 오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뉴스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 네. 경제활동 재개를 통한 빠른 펀더멘탈의 회복을 기대한 그런 주가 상승이냐, 이 두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사실은 각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전략들이 좀 바뀔 것 같으니까요. 현재 증시에서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종목군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지금의 코로나 국면에서 영업 환경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이 있고, 네네.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실은 영업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영업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앵커님, 만약에 네. 증시가 네. 빠른 경제활동의 조기 회복, 빠른 펀더멘탈의 회복을 프라이싱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지금 사는 게 더 매력적일까요? 아, 어렵죠. 아, 그냥 머리로는 네. 그냥 요즘 뭐 대표적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잘 나가는 업종하니까 생각나는 게 언택트 산업. 네네. 그러니까 이거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손이 안 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이 가는 쪽은 좀 덜 오른 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의 조기 복귀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네. 이건 나빴던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코로나 국면 동안에 영업 환경이 나빠져서 안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 회복을 기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 환경이 어려웠던 종목들보다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지난 석 달 동안에 안 판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판 게 아니라 못 판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주식인데요. 오. 네, 넷플릭스라는 주식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하락하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었어요. 그리고 한 며칠 정도, 한 3일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회복은 그 어떤 주식보다 빨랐고 맞아요. 어느 수준부터는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네.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 실력이 뛰어나거나 제가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식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아직도 지금 뭐 그냥 스테이 하겠다는 뭐 생각이 강하신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에서 수혜주입니다. 네, 그렇죠. 이 국면 동안에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퍼포먼스가 좋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주식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미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면이 온다고 하면 뭐 비중을 축소하거나 편출을 해야겠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편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주식을 팔아야 한다라는 기술적인 시그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쭉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모두 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코로나 국면에서 영업적으로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수혜인 종목들이 지금 강하고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언택트, 뭐 바이오, 진단키트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를 조금 한 단계 넘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현재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하는 것은 맞다. 단 조기 경제 활동의 복귀, 빠른 경제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반영하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장에 좀 접목을 좀 시켜주세요. 네.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도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조금 코스닥 시장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나. 훨씬 강하죠. 네, 네. 뭐 이런 것이 그냥 눈에 쑥 들어오는 포인트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대부분 네. 수출 관련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에 있거나 중소형주들은 내수 네. 관련한 기업들이 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글로벌 경기 상황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중소형주나 코스닥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하게 가장 모범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는 재정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내수 경기가 수출 경기보다 좋을 거고 그렇다면 주가의 퍼포먼스도 수출 기업이 많은 대형주보다는 내수에 관련이 많은 중소형주 코스닥의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게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보면 내수 기반이거나 코로나 사태 때 영향이 작은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는 대형주 중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요. 예,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제 논리를 반증한 하나의 예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총 기업들도 보면 대부분 수출 경기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K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종목 그리고 시총 하위 개별 종목들의 상승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네. 제가 만든 그래프는 아니고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든 그래프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PER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히스토리컬 한 상황상 25% 정도로 상위 25%의 비싼 구간이라고 해요. 근데 또 반대로 PBR로 보면 현재 하위 5%에 해당하는 싼 구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거를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국면은 물리적으로 자산 가치가 많은 그런 기업이 아닌 물리적 자산 가치가 낮은 기업 중에 이익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리적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는 건 주로 전통적인 경기 민감 제조업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가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의 회복과는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동향이나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이나 모두 다 조기 경제활동에 대한 복귀를 프라이싱하지 않고 있다. 대신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의 상승, 멀티플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일종의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네. 이제 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예, 예.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어머 그래 비싸긴 했어 하는 네네. 생각이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지금은 버블을 만드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너가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구나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금융시장은 네. 주식시장은 늘 버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은 절대 균형점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GDP도 균형점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해요. 늘 변하지.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평가의 버블이나 고평가의 버블을 오가는 게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버블을 피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또 현재 같은 고평가의 버블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증시의 가장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버블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버블이라고 강하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선제적으로 피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이 고평가의 버블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되게 잘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어느 정도 좀 즐겨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리고 또 버블이라는 게 그 단어처럼 이렇게 쉽게 생겼다가 이렇게 쉽게 꺼지고 꺼지는 그런 게 그러지가 인상되잖아요. 않아요. 네. 잘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만 하더라도 네.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버블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로서는 쉽게 꺼질 것 같지만 그리고 그 6개월이라는 게 나중에 길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시세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시그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버블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미리 도망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뭐하러 네가 버블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근데 제 의미는 뭐냐면 하나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버블이 형성된 영역에서 이 주식을 물려버렸을 때 이걸 장기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매를 한 번만 하겠다라는 각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제가 버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에 손실이 발생을 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블이 아니다.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끝까지 참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파시지 않으세요. 네. 그것만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버블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국면에서 변곡점이 올 거잖아요. 그때 이거는 사실상 충분한 이익 성장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티플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도망가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오를 때나 아래로 밀릴 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랫단에 이만큼 구간은 이탈하면 나는 이거 끊을 거야 라는 요것만 가진다면 우리는 또 즐길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출발 마케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